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유혜윤입니다. 인공지능 회사인 신티지아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출근하는 중인데요. 저희 회사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런던에 위치한 저희 회사의 본사인데요. 이렇게 작은 주방이 있고 복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인공지능 아바타가 그것을 직접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Kotra.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은 오피스에 출근을 하고 있고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업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링크드인이나 틱톡,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을 편집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당연히 저희 회사 인공지능 아바타를 활용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왜 영국에 살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친언니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교환학생을 안 다녀온 거야. 너는 꼭 교환학생을 다녀와. 저는 그렇게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 외국인 친구들도 진짜 많이 사귀고 영어도 진짜 많이 늘었고 장애인 문제, 복지, 환경에 대한 인식 등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었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외국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제가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국가를 결정할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대륙을 정하고 싶었어요.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못 가본 유럽 나라들을 더 여행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대륙은 유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한 거는 이제 언어였어요. 스웨덴은 영어를 잘 구사하기는 하지만 영어권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권 나라를 가기로 합니다. 영어를 쓰는 유럽 나라는 딱 2곳만 남아요. 아일랜드와 영국. 제가 마지막으로 고려했던 것은 바로 비자입니다. 아일랜드는 워홀 비자가 1년이고 영국은 YMS 비자라고 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자가 좀 더 긴 영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어 공부가 있죠.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친해졌던 외국인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영어에 대한 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넷플릭스에 프렌즈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 미드를 보면서 계속 쉐도잉을 했어요. 처음에 자막 없이 봤다가 영어 자막으로 봤다가 한글 자막으로 보고 네 번째로는 자막 없이 보면서 쉐도잉을 계속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영국 생활이나 영국 물가, 기초적인 정보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국 워홀은 호주 워홀이나 일본 워홀에 비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때 가장 속상했던 게 나랑 비슷한 길을 이미 갔던 멘토가 있었더라면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지금 영국 런던 코트라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얼마 전에 1대1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우리 멘티분들 이력서 첨삭도 해드리고 커리어에 대한 조언이나 비자 문제에 관련된 조언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제가 딱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했던 서비스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이 치열한 구직 싸움 중에 적은 여러분이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와 회사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인구직 문화가 나라마다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영국 직장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The initial people who review your CV, they're just looking for like certain keywords or key skills. So your CV doesn't actually have to be too complex. Just make sure you keep your CV to the point. For LinkedIn, it's just making sure it's up to date when you're applying to jobs is really important. Does your university and degree match what you've got LinkedIn?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에게 요구하는 스킬이 어떤 것인지 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Really take the time to go through their website, their materials, what their mission and vision and values are. When I met with Victor, I think I spent a whole day doing research on him, and then I ended up asking him a ton of questions. I remember he was like, wow, you
certainly did a lot of research. And then, yeah, I think just lots of research on the position itself, what you hope to achieve with it, the people that you're going to be working with.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보는 나는 크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 스킬이 뭐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테크니컬한 스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발자를 지원을 하고 싶으면 내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영상 편집자를 하고 싶으면 내가 영상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소프트 스킬은 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을 대하는 스킬을 말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이 보는 나인데요. K-Move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무료 멘토링도 있을 것이고 이력서 첨삭도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면서 이 멘토분들이 보는 나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실력 및 커리어 발전. 그러니까 런던 같은 큰 글로벌 도시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글로벌 도시로 이직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되는 경력이고, 특히 저는 미래 전망이 가장 좋다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치열하게 최고의 커리어를 지금 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제가 의외로 정말 가치 있었던 게 경제관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외국에서, 그리고 그 물가 비싸다는 런던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이 경제관념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나라에 가서든 잘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알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유학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니까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랑은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 나는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저렇게 뉴욕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항상 제 스스로의 한계를 제가 짚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가능성은 요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외 취업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넓히고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해외 취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1년째 생활 중인 정다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1년짜리 워홀 비자로 한국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었는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버나비 어소시에이션 for 커뮤니티 인클루전이라는 캐나다의 비영리 기관에서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로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속해 있는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교육적,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동안 영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치료 시기에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해외 자원봉사 활동이 성인이 된 후 가장 행복했던 경험 중 하나였어서 해외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권 국가 중에 캐나다가 외국인과 이민자에게 가장 열려있는 국가라고 해서 캐나다로 국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잡서치를 위해서 크게 구글 검색과 인디드와 같은 채용 플랫폼을 활용했는데요. 저처럼 캐나다에 막 도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경험이나 학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단 파트타임 혹은 캐주얼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만들고 승진 또는 이직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통과를 위해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채용 공고에 맞게 잘 작성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워크비시에서 이력서와 커버레터 첨삭을 간단하게 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거기서 간단한 이력서 첨삭을 2번 정도 받았습니다. 워크비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밴쿠버 근처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서 검색 후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력서 작성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디드 같은 채용 플랫폼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이력서가 제출되다 보니까 이력서를 자동으로 스캔하고 자격 요건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원자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ATS라고 합니다. 이런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채용 담당자에게 내 이력서가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마다 똑같은 이력서를 제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각 채용 공고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키 포인트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시면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 써놓은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의 키워드를 반드시 내 이력서에 포함시켜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준비는 코트라 밴쿠버 무역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분들 중에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대략 한 달 반 동안 면접과 진로 상담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모의 면접도 여러 번 해보고 제 이력서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좋을지 등의 코치를 무료로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관련된 현직자의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구글에 코트라 밴쿠버 무역관을 검색하셔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멘토링 프로그램 챕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잡 회어도 하니까 참여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월드잡 플러스 사이트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는 세계 각지에 있는 멘토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언어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혹은 비영리 기관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것이 제 업무 능력과 직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볼 때 의사소통이 안 되면 뽑아주질 않으니 인터뷰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트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던 저의 멘토님이신 제시님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언어 쪽이 우리 팀에서는 또 언어 쪽이 좀 약간 필요해. 아무래도 뉴커머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멘토링 했을 때 도와드렸던 분인데 이분은 이쪽에 백그라운드 없어요. 무슨 뭐 소셜고 이런 거 없고 뭐 경험도 없는데 한국 분이셨거든요. 중국어 전공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어 선생님이었나 어쨌든 일단은 한국어 네이티브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프로페셔널을 하고 영어 당연히 하고 이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뉴커머를 도와주니까 언어를 많이 하면은 그게 또 조금 플러스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사실 저희 욕심을 냈었던 분인데 그분이 다른 곳에 이제 다른 팀에서 하여가 돼서 이제 갔죠. 저의 멘토님이셨던 제시님은 현재 밴쿠버 타 비영리 기관에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워크퍼밋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멘토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분야에 따라서 전공이나 학력과 관련 없이 다양한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취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영어 공부를 하거나 미더비라는 외국인 소모임 앱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가고 싶은 분야의 경험 혹은 경력을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전공이나 경력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현지 채용 담당자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현지에서의 경력이나 경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련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발런티어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거기 경험 쌓고 사람들 만나고 뭐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직접 들어가서 발런티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에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 바로 알 수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의 멘토님이셨던 제시님 말처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취업과 직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 정말 가고 싶은 기관이나 분야가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경험과 인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만들었고요. 또한 대학생 때 영국에서 1년 동안 장애인분들을 서포트하는 경험이 취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중에 제 슈퍼바이저에게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밀업이라는 외국인 소모임 앱을 활용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퇴근 후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와 직장 동료 및 룸메이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타지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무브를 통한 멕시코 취업자 송병철입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어 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멕시코에 취업하면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로로 멕시코에 취업해서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째로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수님의 추천으로 K무브라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또 멕시코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적응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도 상당히 많았고 스페인어 교육부터 정착 지원금에 현지 취업 지원 알선까지 정말 혜택이 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원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멕시코 몬테레이 옆에 있는 살티오라는 작은 도시에서 연수생들과 함께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에 대해서 안녕이란 단어도 모를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바위에 계란치기였던 거죠. 대부분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스페인어 실력이기 때문에 저의 취업 전략은 스페인어 회화 실력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듣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멕시코 현지 친구들과 각종 파티에도 참가하고 어울려 놀면서 스페인어로 자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기 취업자로서 몬테레이에 위치한 현대 트랜시스의 생산관리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직을 해서 티우아나에 있는 삼성 SDS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진행 중에 있고요. 벌써 출근 시간이에요. 출근하러 갑시다.
제가 위치한 티와나는 미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로 캘리포니아주에 속해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지나치게 춥지도 지나치게 덥지도 않습니다. 항상 지나치게 추워졌다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한국에 살다가 오시는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벌써 도착했습니다. 집이랑 회사랑 엄청 가까워요. 한 차로 5분 정도? 근데 일부러 가깝게 잡았어요. 왜냐면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은 너무 힘들어. Yes. Yeah. 여기는 회사 들어갈 때는 무조건 회원증이라네? 사원증 카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빠꾸 먹습니다. 벌써 입구 도착. 출근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상을 찍으려고 조금 일부러 일찍 출근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일찍? 처음에 이직을 결정했을 때 전공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일이 나와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당연한 고민들이요. 하지만 애초에 멕시코에도 계란으로 박치기 한 거 또 한 번 못할 거 있나 싶었어요. 면접에서도 엔지니어 마인드를 강조하며 뽑아만 주시면 빠르게 배우겠다고 어필한 게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제 업무는 데이터 센터에서 각종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개선과 대응, 그리고 서버 유지 보수예요. 티와나에 위치한 삼성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지금도 계속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에서 살면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해 향수병이 오지는 않을까 잠시나마 걱정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한국 사람을 위해 별도로 한국 식당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한식이 그리울 일은 없더라고요. 식수량을 계산하기 위해 사원증으로 태깅해서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국 요리사가 직접 현지인에게 한식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곰탕이나 갈비 같은 다채로운 음식들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식당 바로 앞에 직원 복지시설인 헬스장이 구비되어 있어요.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씩 꾸준히 웨이트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회사 복지시설로 헬스장이 있다는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퇴근 시간입니다. 고대하던 퇴근이 왔네요. 전 이 시간대가 가장 즐겁더라고요. 누구는 안 즐거울 수 있겠냐 말이죠. 케빈. 쇼. ¿Cómo estás? Estoy tomando una video. 이 친구는 케빈이라고 구매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업뿐 아니라 부동산과 중고차 판매까지 쓰리잡을 뛰고 있는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은 곳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겨울에 추워서 패딩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패딩이 뭐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문화 차이가 실감나는 대화 주제였어요. Nos vemos. 여러분, 주차장에 왔어요. 이제 차 타고 퇴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오늘 하루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K무브를 통해 멕시코 해외 취업을 결심하셨다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볼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3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치안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물론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위험한 장소에 굳이 찾아간다거나 많은 돈을 들고 다닌다거나 한국처럼 물건을 놔두고 다른 장소에 다녀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이메일을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모두 멕시코에서 만나요.
포지션을 서칭할 때에는 104에서 원하는 지역, 그리고 원하는 업무의 분야,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골라줬고요. 그리고 또 기타 조건들에서 우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해주고 서치 인코를 눌러주면 타이베이에 지금 열려있는 한국어 우대하는 포지션들이 쭉 뜨게 됩니다. 104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다양한 직무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직무에서 이미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력서와 소설을 작성했는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로 포트폴리오도 업로드할 수 있고 또 마케터, 엔지니어부터 선생님까지 정말 다양한 직무의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마이 페이지 하단 주황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이력서를 추가해줍니다.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업로드한 이력서를 복사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104에서 작성한 이력서로 바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킬, 자격증, 어학능력 등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고 원하는 양식대로 프레임을 고를 수도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집 구하는 것에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대만에서 집 구할 때 꼭 필요한 어플인 591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임대를 뜻하는 주어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지역과 컨디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가격대, 또 내가 원하는 조건,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리가 가능한, 혹은 평수에서부터 다양한 옵션들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클릭한 후 채팅을 눌러주면 타이베이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집들이 뜨게 됩니다. 대만에서 페이스북 그룹은 우리나라 네이버 카페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타이베이, 타이중, 남부, 지역별로 집주인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방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만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룹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친구를 만나서 언어 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달드린 꿀팁들이 대만에서의 생활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인 3종하는 수영 강사 정영종입니다. 인터뷰하기 앞서서 제 직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웨이브 수영장에 있는 베이스임이라는 수영 교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측에 이렇게 수영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셉션이 있으세요. 수영장에 들어오시면 가장 큰 풀이 바로 이 풀인데요. 25m 풀 총 10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심은 2m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요. 수심이 깊은 관계로 여긴 자유수영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수영 수업을 하는 곳은 바로 이 파도풀인데요. 여기에 레인을 설치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특성상 실내 촬영이 조금 어려워서 걸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오게 된 계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사촌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철인 3종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전지훈련 겸 제가 보호자 겸 이렇게 같이 오게 된 게 뉴질랜드를 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뉴질랜드를 오게 되니까 이 나라가 정말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요건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환경, 기후, 사람, 문화 다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외 취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영미권 국가이다 보니까 영어 공부는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실 때요.
그래서 일단 항상 영어 공부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각종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었죠. 뉴질랜드 입국을 하기 전후로 영어 공부는 계속 꾸준히 했고요. 입국 후에 제가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 뉴질랜드 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인구수가 작고 큰 도시가 작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정보들이 아는 지인들끼리 도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채용 정보나 뭐 입사 정보나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친구가 없고 현지인 지인이 없다 보면은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루트가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신입사원들한테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들도 많아요. 대학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생각하는 직장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뭐 회계사나 엔지니어링 방면에 있어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 학위가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자는 난 영어도 못하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다. 그럼 나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그러면 나가서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네, 나가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운동을 꼭 하시면서 친구들을 사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철인 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물론 언어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다 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축구 혹은 뭐 농구, 뭐 달리기, 수영 함께 하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유대관계가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친구가 되다 보면은 이제 말이 한마디씩 두마디씩 오고 가다 보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입사 후에 적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더라면은 여기 와서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뭐 업무 강도나 업무 스트레스가 거의 뭐 절반도 안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뭐 물론 제가 수영 강사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똑같이 회사 이전에 한국에서 했던 그런 오피스적인 업무를 봄에도 불구하고 업무적 스트레스가 정말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회사 생활을 뭐 2년 이상 하셨던 분이라면 딱히 뭐 적응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살아남으셨다라면은 여기서 살아남기는 정말 난이도 쉬움일 겁니다. 뉴질랜드 생활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은 지금 생각나는 게 딱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종이 다름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함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업이 어린이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또 순수함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뭐 저에게 뭐 제키 찬을 아냐는 둥, 뭐 누구누구 뭐 유명한 동양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냐면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네, 그거를 위트 있게 잘 받아치면 그 친구들과 유익하게 지나가는 거고요. 그걸 막 나 혼자 막 화나가지고 꿍해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해외 생활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아마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의료 시스템인데요. 이건 사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공 관련된 업무 처리 속도에 대한 건데요. 엄청 빨리빨리 문화가 잘 정착이 돼 있어서 뭐든지 처리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기는 팔이 부러져도 병원에 가시면은 아마 의사를 만나실 때까지 이 부러진 팔을 들고 3시간, 길게는 5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 시스템이나 공공 관련된 어떤 업무 처리 속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해외 취업을 통해서 얻은 것.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해외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영미권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6개월 이상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거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이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오는 게 이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식들, 뭐 그게 언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문화가 될 수가 있겠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코트라 해외 취업 성공기 2024년도 영상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회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정영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